앞서 윤은성과 모슬이는 퀸즈 기업을 성공적으로 장악해 30년 동안 계획된 음모를 실행했고 혜인의 가족은 거의 붕괴될 뻔했다. 여기에는 헌신적인 아내로 보이는 혜인의 남동생 홍수철의 아내 천다혜까지 개입해 모두를 경악해 했다. 드라마를 통해 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면서 백현우와 홍혜인이 어떤 반격을 펼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모서리가 퀸즈 기업을 경영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힌 반면 윤은성과 천다혜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 두 사람의 대결은 드라마틱한 액션과 기지 대결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스릴과 놀라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모슬이와 윤은성의 반역에는 굉장히 얄미운 인물이 하나 껴있었죠. 바로 그레이스입니다. 모슬이, 윤은성, 그레이스, 천다혜. 이 넷이 다 같은 한 통 속이었지만 그 범죄의 죄질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최종 빌런 계획자는 모슬이, 그리고 윤은성은 완전히 비틀어져 있었죠. 아들 크면 뭐 자기 거 둘 줄 알았나요? 이미 그 오랜 세월 동안 잘못 커 있었어요. 키우질 않아서 그런가 버려졌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가 모슬이에 대한 애정은 1도 없어 보이고 백화점은 혜인이 거라고 선을 긋더라고요. 야, 그럴 거면 애초에 퀸즈 경영권 뺐을 때 혜인이 빼고 라고 하지 그랬니? 뺏긴 거 다시 찾아주는 건 뭐예요? 넌 내가 필요해.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모슬이와 윤은성의 균열은 사실 오래 전부터 예측이 되긴 했었죠. 20에서 30년 뒤에 만나서 대기업 갖는다고 해서 없던 모자 관계가 갑자기 형성되고 사랑이 싹 트고 하겠냐고요. 자,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홍만대 회장 납치입니다. 모슬이의 집은 21%는 홍만대가 끼어나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윤은성이 일단 빼돌렸는데 그 이유는? 홍만대가 좋아서? 절대 아니죠. 바로 꽁꽁 숨어있는 혜인이를 유인하기 위해서일 것 같아요. 물론 모슬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윤은성은 그냥 혜인이한테 미쳐 있어요. 3개월밖에 여성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백화점 사장 자리는 혜인이 거라잖아. 이미 해친 놈이죠. 혜인이한테 미친 모슬이를 견제하고 말고 그건 둘째 문제고 홍만대라는 카드 정도가 아니면 혜인이 유인이 안 될 테니까요. 혜인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서 혜인이를 곤란하게 하는 게 목적도 아니에요. 자기한테 오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런데 할아버지를 확보하고 있다면 혜인이가 모습을 나타내는 건 물론이고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겠죠. 윤은성이 일단 용두리까지 빈손으로 갔을 리가 없어요. 확실한 카드로 혜인이를 데려올 생각으로 갔을 테니까요. 저기까지 갔는데 혼자 올라오겠어? 홍만대는 순식간에 인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쉽게 죽을 양반이 아니에요. 벌써 손가락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댕이 범자가 역할을 크게 할 것 같고요. 별명이 스포 아니겠어요? 보니까 범자가 그레이스를 만나더라고요. 그레이스는 저 정도 역할을 하면서 약속 하나를 못 받고 도왔던 거야? 아이고 어슬해.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니 배신감으로 그레이스가 범자 쪽에 붙게 될 것 같습니다. 다혜는 수철이 때문에 돌아올 거고요. 윤은성은 모슬이를 배신하고 홍만대는 깨어나게 하는 조건으로 혜인이만 필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퀸즈와 혜인이를 바꾸는 거죠. 그 과정에서 현우는 윤은성을 빵에 쳐넣으려고 할 거고요. 은성에 의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게 된 홍만대는 앰뷸런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앰뷸런스에서는 끊임없이 삐용삐용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났고 조용한 병실에만 있다가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까지 듣게 된 홍만대는 조금씩 의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왼쪽 검지 손가락을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려고 간신히 애를 썼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를 않았고 손가락 정도만 간단히 움직이는 게 다였습니다. 홍만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백서방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홍만대는 모수레 같은 여자를 믿고 살면서 아들, 딸까지 내쫓았던 과거가 후회되었습니다. 홍만대는 비록 계속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돌아가는 상황이 눈에 훤히 보였고 회사와 집에서 쫓겨난 가족들이 오갈 때도 없을 것이 걱정이 되었기에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바보 같았던 자기 자신이 유일하게 자란 일어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며 떠올랐습니다. 내가 비자금 하나만큼은 모수리, 송 팀장, 가족 그 누구에게도 그 행방을 말하지 않고 잘 관리했었지. 은성 그 영악한 놈도 내 비자금만큼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을 거야. 이걸 백서방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엄청난 비자금을 숨겨두고 있던 홍만대는 그것만이 퀸즈 오너가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퀸즈 오너가의 자산은 모수리와 은성에게 모두 감시를 당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미 이혼하여 남남이 된 백현우가 자신의 비자금을 가장 잘 맡아서 관리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현우는 홍만대가 의식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용두리를 찾아온 부동산 투자업자와 깡패에게 둘러싸인 백현우였습니다. 깡패의 주먹은 백현우의 가슴팍을 향해 날아왔고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당황하지 않은 백현우가 순발력을 발휘하여 주먹을 피하니 깡패의 주먹은 허무하게 허공에 내리꽂았습니다. 공부만 한 변호사 하나만 상대하면 된다고 듣고 왔던 깡패는 주먹 헛손질한 게 창피해서 어찌할 줄 몰랐고 씩씩거리면서 다시 한번 백현우를 향해 2단 날라차기로 공격을 했지만 이번에도 헛발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한 부동산 투자업자가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소송 풀겠다고 애원할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패라. 얘들아! 백현우는 깡패들이 부동산업자의 말을 들을 동안 목을 한번 돌리며 스트레칭을 하고 발을 복싱 스텝으로 바꿔서서 완벽한 싸움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가 해병대 특수경호부대 출신이야. 어디 한번 다 덤벼봐라. 백현우는 해병대에서 나쁜 놈들을 상대로 바다에서 땅에서 그리고 산에서까지 완벽하게 제압하는 훈련을 해왔었고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동작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깡패들은 백현우에게 공격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두들겨 맞는 상황이 계속되자 차로 돌아가서 강목을 꺼내왔습니다. 흥분한 깡패가 강목을 휘두르며 백현우에게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백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한 방에 보내주마. 백현우는 몸을 낮춰 강목을 피한 뒤 상대 깡패의 다리에 훅을 걸었습니다. 으아! 내 다리! 백현우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깡패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다리 난간 아래로 떨어질 뻔한 위기에 처하고 백현우는 그 깡패의 뒷목덜미를 잡아서 다리 아래로 떨어지려는 걸 구해주었습니다. 깡패는 얼떨결에 고맙다고 했고 부동산 투자업자는 백현우한테 고맙다고 하는 깡패를 보고하도 어이가 없어져서 이젠 자기가 공격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저 한 놈 해치우지 못하고 못들 하는 거야? 굳이 나까지 나서게 만들어야겠어? 백현우는 자기를 향해 달려드는 부동산 투자업자의 급소를 어퍼컷으로 가격하였고 부동산 투자업자는 맷갈이 없이 낮아빠졌습니다. 그렇게 용두리 다리 위는 백현우에 의해 흠씬 두들겨 맞고 낑낑대는 깡패들이 모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깡패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업자는 지금 경찰서에 가게 되면 바로 감방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었고 다시 차를 타고 도망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건지 백현우가 주위를 둘러보니 조카 백호열이 자전거를 탄 채로 헐레벌떡 다가왔습니다. 용두리 PC방에서 돌아오다가 백현우가 깡패들에게 공격받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어린 조카 백호열이었습니다. 삼촌, 괜찮아요? 그 깡패 새끼들 다 도망간 거 맞죠? 백현우는 조카 백호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호열이가 백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이상한 서울차 하나도 집 앞에 계속 서 있었어요. 숙모가 삼촌 찾으러 나온 것 같았는데 그 차 앞에서 어떤 남자랑 이야기하더라고요. 숙모 괜찮겠죠? 백현우는 이상한 차가 한 대 더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자신의 스포츠카를 타고 그 이상한 차를 찾으러 갔습니다. 혜인아,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한편 홍혜인은 백현우의 마중을 나갔다가 은성과 마주치고 수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홍혜인은 은성이 왜 자기를 찾아온 건지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야, 내가 여기에 왜 왔어? 그러자 홍혜인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부들부들 떠난 은성이 역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할 말인데 너 도대체 여기에 왜 와 있는 거야? 홍혜인을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은성은 살 날이 3달밖에 남지 않은 홍혜인이 백현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자기가 홍혜인과 그 가족들에게 한 짓은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홍혜인을 얼른 자기 옆에 데려다 놓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은성이 그동안 이 모든 일을 기획했던 건 홍혜인과 함께하기 위해서였기에 홍혜인 없이 퀸즈 그룹을 갖게 된 건 은성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은성은 홍혜인에게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너 치료도 받아야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살려낼 거야. 그러니까 짐 싸서 백현우 집에서 나와. 하지만 홍혜인은 자기에게 명령하듯 말하는 은성을 보며 콧방귀만 낄 뿐이었습니다. 내가 아주 미쳐 돌아가는구나. 은성이 내가 나랑 내 동생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여기를 어디라고 와? 내가 나한테 뺏은 것들 도로 다 찾아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잠깐 즐기면서 있기 바래. 그 시간은 아주 짧을 테니까. 은성은 홍혜인이 자기를 따라오지 않을 거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홍혜인을 강제로라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홍혜인에게 뚜벅뚜벅 걸어와서 무력으로 혜인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어디선가 주먹 하나가 날아와서 은성의 아구를 날렸습니다. 은성이 홍혜인 앞에 나타난 걸 보고 흥분한 백현우의 주먹이었습니다. 오늘 낮에 회사에서 은성을 볼 때만 해도 최대한 화를 절제하면서 은성을 상사로 깍듯하게 대했던 백현우였지만 감히 홍혜인을 데려가겠다고 용두리에 내려온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현우의 주먹 한 방에 시원하게 나가 떨어진 은성이 입가에 난 피를 닦았습니다. 홍혜인을 설득할 만한 강력한 한 방이 없다면 절대 자기를 따라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퀸즈 백화점 사장 자리가 계속 공석이야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은성이 홍혜인이 혹할 만한 말을 던지자 백현우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또 수작질이야? 내 거짓말에 혜인이가 넘어갈 것 같아? 백현우의 말에 은성은 낯빛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흙먼지가 가득한 옷을 탁탁 털며 일어나서 백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혜인이 여기서 치료도 안 받게 둘 거야? 내가 미국에 잘하는 의사가 있어. 그 사람이라면 혜인이 치료할 수 있을 거야. 백현우는 홍혜인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은성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 모든 의사를 다 뒤져서 찾아본 적 있었던 홍혜인은 은성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있다고? 내가 내 말을 어떻게 믿니? 은성은 일단 자기와 함께 서울에 오면 자기 말을 믿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퀸즈 백화점을 구할 사람도 퀸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홍혜인밖에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당장 내일 사장 자리에 복귀시켜주겠다는 은성의 말에 홍혜인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누나 홍혜인을 찾으러 왔다가 은성을 발견한 홍수철은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고 은성이 맞다는 걸 확신하자마자 달려와서 은성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은성을 친형처럼 따르면서 믿었던 홍수철의 배신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은성을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던 홍수철은 죽여버릴 거야. 이 새끼야. 라면서 은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은성은 홍수철의 주먹을 가볍게 피했고 홍수철은 그만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진 홍수철이 다시 일어나서 주먹을 휘두르며 은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은성은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홍수철을 피했고 이를 보다 못한 홍혜인이 수철 대신 은성의 뒤통수를 세게 날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홍혜인의 공격에 은성은 뒤통수를 붙잡으며 아파했습니다. 야, 내가 내 동생한테 한 짓이 있는데 그거 한 대를 못 맞아주냐? 그리고 홍수철 너도 사내 새끼가 그거 한 대를 제대로 못 쳐? 갑작스러운 홍혜인의 공격에 놀란 홍수철과 백현은 모두 얼음이 되었습니다. 홍혜인은 은성을 향해 앙칼지게 말했습니다. 일단 내일 백화점으로 출근은 할게. 하지만 한 번만 더 다른 수작 벌였다가는 너 오늘 맞은 거에 100배, 1000배, 아니 만배는 더 세게 맞을 줄 알아라. 아직도 뒤통수가 얼얼했던 은성은 알겠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혜인은 출퇴근하려면 집에도 다시 들어가야겠다고 말했고 은성은 그것도 오케이 하였습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백현우가 어이없어 하면서 물었습니다. 지금 둘이서 한 집에서 지내겠단 거야? 홍혜인은 다른 깊은 생각이 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백현우에게 조용히 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은성은 서울로 돌아가고 백현우와 홍혜인은 다시 현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백현우는 홍혜인이 은성과 함께 서울 집에 살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혜인은 집에서 가져올 게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 비자금의 행방을 찾으려면 그 단서도 집에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